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목표였던 석유 증산에 대한 성과는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이 중동 방문,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우디 방문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자존심을 접고 간 거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방문 배경과 그 과정 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애초에 사우디와 미국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래는 아주 그 맹방 아닙니까? 네.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미국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맹방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네. 이란과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눈에는 거슬리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그 중동 외교에 좀 소홀한 듯한 그런 인상이 보였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최근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심 외교 안보 축이 그 중동에서 살짝 빠지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빈 공간을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중동 외교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러시아 석유를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결시키도록 수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공백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메꿔달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성격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미국 입장에선 지금 이제 고유가 고물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지율 걱정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로 가서 석유 증산 좀 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절박한 상태에서 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11월 지금 중간 선거에서 현재처럼 이런 그 리듬으로 나가면은 민주당이 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국내 정치가 이제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외 정책,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국내 상황도 그런 녹록치 않고, 지금 그 41년 만에 그 최대 폭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네. 그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좌우 가릴 어떤 여지가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의 이제 이 실력자죠. 무하마드 빌 살만 이 왕세자. 네. 왕세자하고 이제 이 말하자면 주먹악수를 했어요. 네. 예. 그 장면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이 화제가 됐는데 예. 그게 왜 화제가 된 겁니까? 사실 뭐 악수하는 게 이상할 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주먹 악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사실 그 앞서서 이번에 순방,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방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방문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주먹 악수는 하기는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만 국왕과는 직접 이렇게 손으로 잡는 악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과연 빈 살만 왕세자와는 악수를 할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관심이 커진 것인데, 악수를 안 하기는 너무 좀 어색했겠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먹 악수 정도로 어떻게 중간선을 찾은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이고, 그만큼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하고는 좀 관계가 사실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이죠. 자말 카시쿠지. 네. 이 암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암살 사건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를 국제 무대에서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렇죠.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예. 우리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말 카시쿠지라고 하는 그 반체제 성향의 언론인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배후가 누구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CIA에서는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그 왕세자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에서 빈 살만 왕세자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왕따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왕따시키겠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걸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수를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을 꺾고 어느 정도로 미국이 좀 절박한가 상황을 이제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증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지금 막상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별로 챙긴 게 없었죠. 네.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러시아 석유의 공백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메꿔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들어주지 않은 셈이 된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첫 번째 요인은 물론 이제 자존심 싸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그 미국에 그 전부터 요구를 했었고 증산 요구를 했었고 지금 사실 증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석유 생산 능력으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가 이제 근데 사실상 그 이유가 사실상 뭐 좀 맞는 이야기이긴 타당성이 하고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석유 가격이 이제 급상승한 거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차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급속하게 이제 굉장히 얼어붙었고, 근데 경기가 얼어붙으면은 석유를 또 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가 이제 경기 동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증산을 또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자국의 어떤 경제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뭐 슈퍼 파워라고 하더라도 증산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요청을 하러 갔으면은 네. 이제 외교인 것이고 그러면 외교라는 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고받기인데 네. 그러면 이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갖고 갔는지 과연 제시한 게 뭐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점이 사실 이번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있어서 사실 되게 이제 그 의문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절박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줄 것이 그리 별로 없거든요. 네.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중동 지역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살짝 지금 소원해졌죠.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 공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미국의 관심은 여전히 중동에 있다라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여주는 것.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처한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입장, 그 다음에 어떤 그 외교 안보상으로 그 현재 미국이 처한 그런 것과의 어떤 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접점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져온 선물이 별로 내가 들어줄 만한 그런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사실상 거부한 그런 성격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네. 어차피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 증산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브렌트유라든가 이제 이 원유 가격이 상승했던데요. 네. 이번 주 이제 더 상승하는지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 고유가
추이가 더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의 증산은 어렵다 네. 이야기를 했고, 뭐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또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 모임이 또 다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이야기를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분히 더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여전히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후로 다시 또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지는 차후인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의 그 전 세계 경기 동향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석유가의 뭐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사우디까지 찾아갔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심각한 국면이니까 이제 방문을 했던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고물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좀 심해진다면은 네. 뭐 미국 금리 동향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네.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제 어떤 그 불똥이 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그 미국도 상당히 많은 이제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 고유가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사실 이제 이 미국 그 국내에 뭐 쉐일 오일이라든가 쉐일 석유 같은 것도 이제 매장량이 많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추하고 좀 더 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해법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의문도 가질 법한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제 그 네.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 석유의 생산량, 그다음에 석유 제품의 생산량으로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네. 다만 수출은 이제 그 많이는 안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매장량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미국이 좀 더 생산하고 좀 더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그 미국 국내 석유 업체들에도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부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앞으로 석유를 얼마나 지금 갑자기 증산한다고 해서 뭐 순발력 있게 증산했다가 더 뺐다가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추이로 이렇게 나갔을 때 앞으로 얼마큼 승산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길게는 20세기 중반 정도로 가면은 이 석유 산업은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가운데 미국 입장에 미국 기업들이 과연 그쪽으로 더 방향을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미국 석유 회사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 입장에서도 미국 회사들에게 이제 증산을 더 해달라고 이제 그 압력을 넣기가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영국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수당 대표를 이제 사임하겠다고 밝혔죠.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이제 후임을 뽑기 위한 네. 이 보수당 그 대표를 뽑는 이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군이 이제 5명으로 압축이 된 상황이죠. 네네. 이제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인종적인 어떤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국 보수당의 세대 교체가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5명이 전부 4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수낙 전 재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던트 지금 현재의 국제통상부 부장관, 이 2명이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그 네. 뒤를 이어서 외무장관, 그다음에 하원의 외교위원장 등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인종 차원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성이 더 많이 이제 돋보이죠. 두 명이 그 인도계와 나이지리아계입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좀 수낙 예. 전 장관, 예, 인도계죠. 그렇죠. 네. 그리고 베디너크 현 그 부장관이 네.
그 나이지리아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다양성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영국의 총리 후보군, 그 다음에 특히 그 보수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 캐머런 총리 당시에 캐머런 총리가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보수당 당수가 됐죠. 39세에 당수가 됐는데 그때 그 비슷한 연령대에 다양한 그 인종적인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인재들을 양성한 것이 지금의 이제 그 영국의 지도자급이 된 것이죠. 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낙, 그다음에 모던트 두 후보가 1, 2위를 달리는데 수낙 전 장관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당 내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죠. 투표를 해서 가장 하위 한 명을 탈락시키고 또 투표해서 또 하위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탈락시키고 2명만 남기고 그 2명을 놓고서 이제 9월 초에 전 당원, 평당원이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당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수가 결정이 되면은 영국은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수낙 전 장관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럼 총리가 된다면은 사실상 40대 젊은 나이에다가 인도계로서는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그 이후로 처음으로 총리가 나오는 셈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2위인 모던트 후보가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위지만 평당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수낙 장관을 앞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여성 총리인데 가장 젊은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